자, 그다음에 03번에 공동주거관리 이론이다. 이제 그래서 이는 이제 시험 범위 중에 하나, 이제 공동주거관리 이론이라고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 그 개념 비교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어떤 법령에 있는 지문을 내는 게 아니라 공동주거 이제 관리 이론이라고 이론에 이제 보면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는 따로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공부한다기보다 기출됐던 지문 위주 몇 개 지금 정리해 놓은 건데, 밑에 이제 보시면 그 양가로 이번에 공동주거 자산관리. 그래서 여기 이제 공동주거 자산관리 밑에 크게 세 가지 이제 주거 자산관리 측면에 1번에 시설 관리, 2번에 부동산 자산관리, 3번 입주자 관리에서 세 가지 이제 공동주거 자산관리 측면이 있고, 이거는 지금 한 2번 정도 시험을 출제했었던 부분들인데, 이제 출제는 뭐 여기 이제 보면 1번부터 이 세 번째까지 해서 각각 관리별에 따른 업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가 정도 해서 확인하는데, 자, 그러면 시설 관리는 어떤 업무를 말합니까? 라고 봤을 때 지문에 시설의 운전 및 유지 보수, 그리고 시설물 용역 관리, 자원 및 에너지 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를 시설 관리라 합니다. 1번, 2번. 자, 그러면 2번 나오는 부동산 자산 관리는 뭘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무 인사 관리, 회계 관리, 보험 및 세금 관리 등을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로 분류한다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입주자 관리는 보시면 입주자의 각종 민원사항 처리,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등에 따른 해서 이걸 이제 세 번 입주자 관리라 이제 해서 여기는 관리별의 업무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이제 봐두시고, 자, 한 장을 넘기시면 공동체 유형이라는 이제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주거관리 이론 쪽에서 언급된 건 아니지만 용어만 잠깐 확인하시면 공동체 유형이 판상형과 탑상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보시면 지문에 판상형은 지금 이제 보신 대로 전통적인 모습의 아파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구가 열을 맞춰 길게 늘어선 모양을 하고 있더라라고 해서 흔히 한쪽 방향으로만 향해 있는 일자로 된 구조로 중저층의 공동주택 건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주로 중저층 아파트에 해당한다. 근데 판상형 공동택이라는 의미는 탑상형은 탑처럼 높은 아파트를 말한다고 주로 고층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판상형, 탑상형에 관한 개념이 여기는 이 공동주거 관리가 아니라 이 주택의 유형을 물어보는 이게 초창에 12회로 아마 그때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판상형, 탑상형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그 의미만 잠깐 확인하시면, 자, 판상형 공동주택을 하면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치동 음마아파트 있죠.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오래되게 됐었지만 그게 이 공동택이 보급된 초창기에 지어지는 주로 중저층, 중저층 하게 되면 거의 10층에서 15층 사이 정도를 말한 것으로서 이 해가 뜨는 이 정남향, 이 해가 뜨는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아파트를 이와 같이 성냥감 모양만 일렬로 쭉 배치하는 형태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 이제 한 동을 봐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해가 드는 방향을 향해서 아파트를 정남향 쪽으로 배치한 이와 같은 형태가 판상형으로 보시면 돼요. 개념은. 그리고 타워형. 타워형은 지금 보시면 타워형은 여러분이 보시면 근래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형태. 그래서 타워형 같은 거 말 그대로 아파트가 어떻게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거의 고층 또는 초고층의 형태로 지어진 이런 유형이었죠. 이게 타워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타워형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고층 또는 초고층의 형태로 지어진 걸 이거를 타워형. 그래서 이거를 타워형이다. 그 개념 정도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탑상형 또는 타워형. 타워형이라고 이거를 탑상형. 그래서 탑상형, 타워형 또는 이거를 타워형에서 이거를 탑상형이라고도 하지만 이거를 달리 타워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탑상형 또는 타워형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형이다. 초창기 공동택이 우리나라 이제 보급에 대한 초창기 이루어진 이런 주로 판상형의 공동주택이 보급이 많이 됐다고 한다면 근래 이제 보면 이런 타워형의 주로 고층 또는 초고층 형태로 높이 올라간 형태를 탑상형 또는 타워형에서
개념 정도만 잠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용어 코하우징의 주택 스톡이라는 그래서 코하우징에 관한 개념 정도만 그래서 각각의 이제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며 일부 공용 부분을 갖는 형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거주 공간은 별도 독립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면 일부 공용 부분을 간다는 거 쉽게 주방은 예를 들어서 한 5세대가 각각 그 주거 즉 침실은 각각 5세대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 5세대가 예를 들어서 주방이라든가 또 이랬던 그 정원을 함께 쓰는 형태를 뭐라 코하우징이다. 이제 그래서 각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면서 일부 공용 부분을 갖는 형태다라고 해서 나와 있고 주택 스톡이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주택이라고 부르는 주거용 건물은 뭐 주택 스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주로 자산의 개념으로서의 주택을 의미합니다라고 해서 주택 스톡이라는 개념 하나 잠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 이제 공동 주거 관리는 그 정도만 간단히 나와 있는 부분 하나 정리 봐두시고 이제 문제 관련은 몇 개만 잠깐 보실까요? 자, 1번 우측에 이제 보면 여기 관련해서 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제 보면 근래 출제가 됐었던 문항으로서 일단 결격사유는 가장 정형화된 문제 형태가 01번이고 여기는 이 결격사유 현재 여기는 주택 임대관리업을 물어보는 결격사유인데 결격사의 가장 정형화된 유형 중에 하나가 문항 5번이라고 잠깐 말씀드렸고 한번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면 자 관련 법 즉 민간 임대 또는 특별법을 위반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로부터 몇 년이 지난 해서 3년이 지난 게 아니라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1번에 5번이 틀린 것은 몇 년? 3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에 들어가지 않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래서 현재 여기 1번, 01번에 현재 5번이 틀렸던 것은 연수가 틀린 게 아니라 보시면 현재 보면 여기는 연수가 틀린 게 아니라 3번은 사이가 여기는 금고 관련 규정에 플러스 몇 년? 3년. 3년이 뭐 여기는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걸 뭘로 바꿔도 이거를 지난 사람으로 바꿔서 틀렸더라. 그래서 5번은 그 지문 끝에가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끝나는데 지난 사람으로 끝났기 때문에 X. 주의할 것. 일단 요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지막 이 지문 끝까지가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끝나는 거 하나 확인하시고 특히 여기 주의할 것은 여기는 금고 관련 규정을 여기 임대관리업에서는 주었을 때 연수가 몇 년입니까? 여기는 3년입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왜냐하면 이 현재 5번의 이 금고 관련 규정은 여기 주택 임대관리업에도 나오지만 이 금고 관련 규정은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나 동별대표자 결격사유에도 현재 보시는 5번의 관련 규정에 금고 관련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연수가 3년인데 두 가지 주택관리사 등이나 동별대표자 결격사에 관련해서 금고 규정은 여기는 연수가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그래서 꼭 연수 여기는 이 현재 5번에 해당되는 법령에 따른 즉 임대관리 결격사는 3년이지만 이 지문이 금고 관련 이 규정이 어디로 넘어간다면 이게 주택관리사 등이나 그리고 동별대표자 결격 사유로 넘어간다면 연수가 3이 아니라 2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도 꼭 주의하시고 어느 경우든 일단 연수 해결하셨다면 꼭 지문이 끝나는 게 뭘로 끝나요?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끝난다는 것 그 부분 하나 주의하시면서 한 장을 넘겨보죠. 자, 02번 지금 공동주거관리 이론과 관련해서 02번에 지금 그 출제가 됐었던 지문인데 여기 이제 보면 공동주거관리의에서 2번에 가보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들이 생활 변화에 대응하면서 쾌적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주택 스톡 대책으로 공동주택의 적절히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 측면하고 뭐는 별개인가요? 주택 스톡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주택 스톡 대책은 좀 전에 봤던 여기는 무슨 측면인가요? 여기 자산 개념으로서 주택을 의미하는 개념의 주택 스톡이지 주택 스톡은 뭐예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성 확보 측면하고는 전혀
별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지문의 2번이 좀 틀렸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03번. 04번은 지금 가장 근래 지난해 출제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보실까요? 자, 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 1번부터 지금 5번까지 뭐 전체적인 임대관리업에 관한 부분에 종합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 그 중에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지문에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관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시장 군수구청에 신고한다. 자, 바로 전 시간에 임대관리업 현황 신고를 할 때 했었던 게 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정구조처에 신고할 시 관련 정보가 총 6가지 정보가 있었던 것 중에 지금 저 보면 4번에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신고하게 되는데 보증보험 가입사항은 임대관리업 중에서 어느 임대관리업이 해당이 됩니까? 저기는 위탁관리형이 아니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당이 되는 거지 위탁관리형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 하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05번은 지금 동그라미 4번 하나 X 나와 있고요. 자, 나머지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보면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필요성, 그래서 공동주거관리 필요성에 관한 박스에 지금 주어지는 그 내용은 공동주거관리 필요성에 관한 밑에 기술된 그 필요성 중에서 어떤 필요성의 내용을 좀 소술한 건지를 찾는 유형의 문제로서 이것도 기존에 기출이 됐었던 지문입니다. 일단 한번 지문 한번 잠깐 보죠. 자, 필요성 관련 기술에 대한 05번에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의 정착을 위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단절보다는 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오랫동안 이용하고 거주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은 건설 시 대량의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제거 시에도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주택의 수명 연장이 필수적이다라는 이 기술된 지문이 밑에 나와 있는 밑에 기술된 5가지 관련 지문 중에 뭐하고 연계됩니까? 그래서 자, 문항 2번에 자원 낭비로부터의 환경 보호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5번 박스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5번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5번 하나 정리하시고 한 장을 넘겨서 자, 그 중에 지금 8번. 자, 공동주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지금 자 보시면 8번에도 이제 보시면 1번부터 5번 중에 자, 5번으로 잠깐 가볼까요? 5번에 가면 공동주거 자산 관리에 있어서 그 업무가 지금 이 그 공동주거 자산 관리는 몇 가지가 있었던가요? 3가지 공동주거 자산 관리가 있었는데 8번에 지금 기술에 대한 업무 두 번째 줄에 설비 운전 및 보수,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환경 안전 관리 등이 있다라고 해서 8번의 두 번째 줄 설비 운전에서부터 이 환경 관리 등은 3가지 공동주거 자산 관리에 관한 중에 어떤 관리인지를 물어봤던 질문으로서 3번은 여기는 입주자 관리가 이게 입주자 관리가 아닌 이건 무슨 관리인가? 여기는 시설 관리 업무를 설명한 것으로서 8번은 동그라미 3번에 입주자 관리가 뭘로 바뀌게 이게 시설 관리로 바뀌어야 맞습니다. 부분들은 네, 그래서 지문 하나 정리 봐주시면 되겠네. 부분들은 자, 그래서 8번, 9번, 10번 쭉해서 한번 정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은 여기 이제 보면 지문 뭐 하나가 나와 있으면 일단 10번은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이 10번에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뭡니까? 보니까 여기 주어지는 문제 문항은 법령사 임차인 대표가 구성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 회의 간의 협의사항이죠. 협의사항. 그래서 여기는 협의사항. 이 서로 간의 협의사항은 몇 가지 협의사항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협의사항은 총에서 7가지 협의사항이 있더라. 그중에 마지막 이제 아까 여기 본문 내용 설명드릴 때 7가지 협의사항 중 마지막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은 다시 소분류로 몇 가지가 더 있었던가요? 4가지 더 있던 부분까지 해서 일단 크게 봤을 때 7가지겠죠. 마지막 7번째인
예, 주차장 개방 관련 소분류 몇 가지가 4가지가 더 있었던 것, 그것까지 전체들 한번 쭉 정리하시고, 네, 그 중에 관련 없는 사항이 10번에 3번 하나를 끼워 넣고서 협의사항 아닌 거를 물어보는 형태의 지문 하나 정리했었습니다. 부분들. 자, 한 장을 넘겨서 12번 잠깐 보실까요? 12번도 이제 보시면 임대관리업 관련해서 종합위용의 소수령의 문제로서 문항 12번 잠깐 볼까요? 여기 1번부터 한번 뭐 틀린 문항도 있겠지만 일단 1번부터 쭉 한번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1번. 자,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현재 문항 1번, 요 1번을 보시면 여러분 포인트는 등에 따라 여기는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는 요 질문은 여러분들이 뭐를 좀 상기하면 이게 혼동이 안 되더라. 임대관리업은 구분 등록한다는 거 확인했었고요. 구분 등록할 때 그 등록 기준은 어디가 더 높았더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보다는 높았다는 거 좀 주의하셔서 1번 맞고요. 2번.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한 자는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시장고소청에 신고한다.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일단 이 등록 기준을 갖다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사항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은 지금 무슨 신고하세요? 변경 사유가 발생 무슨 신고합니까? 변경 신고합니다. 변경 신고하는데 여기는 변경 신고하는데 어느 경우 모두가 다 변경 신고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지문에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 이를 시장고소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변경 신고하는데 이제 법에 따른 무슨 사항이 있다? 경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뭡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그러면 경미한 사항은 변경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법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은 몇 가지가 있을까? 현재 지금 주어진 게 자본금 증가라고 된 여기는 그럼 여기서 말한 경미한 사항은 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말한 경미한 사항은 뭘 말합니까? 라고 봤을 때 여기 말하는 것은 현재 여기 지금 자본금만 주었지만 자본금하고 뭐가? 그래서 여기는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뭐했다? 이 두 가지가 뭐한 것은 증가해서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증가했답니다. 했을 때 좀 전에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은 두 가지 임대관리업을 확인했었으니까 이 자본금하고 전문 인력이 이게 증가했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예를 들어 전문 인력이 2명 이상인데 필요해서 3명, 4명으로 늘렸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늘어났고요. 자본금도 더 늘어났다. 그래서 자본금과 전문 인력이 증가한 거는 뭘 봐? 이거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거였어. 그래서 자본금이 늘거나 전문 인력이 증가한 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신고한다 안 한다, 제외한다는 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 사항 중에 제외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자본금이나 전문 인력이 증가한 거는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한 나머지 등록상의 변경 사유가 발생 뭡니까? 변경 신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경 신고 기한, 따로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기한은 며칠인가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지금 자본금만 나와 있는데 그것만 정리하실 게 아니라 일단 자본금 증가도 있지만 뭣도 있더라. 전문 인력 증가 두 가지 사항에 든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제외하고 변경 신고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변경 신고합니다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좀 정리해 놓으실까요? 그래서 좀 틀린 건 동그라미 2번이지만 사유 하나 추가 기한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 3번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그리고 4번의 사유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관리업 등록한 경우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그래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중에 하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지문 하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관식 문제, 뭐 출제가 됐었던 문제 위주로 몇 개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서 지문은 나와 있는 지문 쭉해서 1번, 2번 숫자 쓰는 부분들이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3번은 지금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시장보증청장에 신고 관련한 부분에 따라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 쓰시는 것에 대해서 기역은 분기, 니은은 시장보증청장 하나 확인하시고요. 지금 4번은 그 리모델링인데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의 정의는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관한 정의를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04번하고 05번은 뭐 코어 하우징에 관한 서술을 해놓고서 영어 쓰는 05번까지 해서 정리를 좀 봐두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챕터 5장 전체 좀 마무리하고 이제 챕터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노동관계 법령하고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는 가장 이 노동관계 법령이 가장 첫 시작이 되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부터 좀 몇 가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질문은 챕터 6장. 이제 그중에 첫 번째 근로기준법을 정리하는데 이제 해고의 제한이다. 그래서 해고 금지 기간을 이 법에 두고 있는 게 1번입니다. 질문은 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래서 해고 금지 기간을 두고 있고요. 근데 단서가 있죠. 원칙은 해고를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해고 금지 기간으로 정해놓고 위반했다면 그 관련 뭐 벌칙이 정해져 있는데 벌칙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 근데 단서가 있어. 해고 금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사용자가 일시 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뭐 그렇지 않다는 단서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의 그 일자 정도에서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그 기간 플러스 며칠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까?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 지문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해고 예고입니다. 해고 예고. 자, 해고의 예고.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해고의 예고입니다. 해고의 예고. 자, 해고란 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이 해고 예고랑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일단 A라는 걸로 해고하려고 해서 사유가 보니까 관련 규정에 적합한 사유에 해당이 돼서 적법한 뭐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A라는 걸로 대한 뭐가 해고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해고가 결정이 됐으면 그 A라는 걸로 해고가 결정된 그 당일에 내보낼 수 있다? 안 됩니다. 당일 만에 해고가 결정이 난 당일에 만에 근로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보니까 법에서는 2번에 가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란 거 양가를 무슨 해고를 포함한다? 경영상 이외의 해고를 포함한다. 그래서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 해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 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최소 며칠 전 예고하세요. 30일 전 예고를 하고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고 내보내려면 그냥 쉽게 말하면 당일 해고가 결정된 당일에 내보내려면 최소 무슨 임금?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내보내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죠. 30일 전 예고를 하든가 내보내려면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내보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자, 그럼 이 해고, 예고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다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밑에 내가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 세 가지 사유 중에 1번 근로자가 계속 근로 기간이 몇 개월 미만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뭐 0으로 정한 사유다. 그래서 지금 1, 2, 3에 따른 세 가지 사유 중에 첫 번째 3개월 하나 확인하시고 세 번째 사유는 무슨 사유입니까? 고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그럼 여기는 해고 예고에 관한 지문에 보셨을 때 숫자는 자 며칠이 나온가요? 30일 하나. 이제 순서 그대로 간다면 임금은 무슨 임금? 통상임금이 나오고요. 예외적인 이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중 개월 몇 개월?
3개월. 사유 뭡니까? 고2. 그래서 해고, 예고 관련한 걸 일단 거기에 봤을 때 어떤 숫자와 지문을 정리했을 때는 숫자 30일 3개월, 영어는 통상임금하고 고2 정도 정리를 좀 해 놓으십니다. 자, 그 다음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이라 이제 그래서 뭐 지문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실까. 부당해고 등의 크게 이제 제목을 하나 여기는 각각 문항을 별도로 독립시켜 놨는데 지문은 이렇게 한번 보죠. 자, 구제 절차, 구제 신청 들어가시게 될 때 먼저 그러면 부당해고 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이 절차상 요건을 확인할 건데 부당해고 등은 뭘 말하냐면 일단 이 부당해고 등이라는 의미는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제 법령껏 지문을 그대로 간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그리고 감봉, 그 밖의 징벌이다. 이제 그거에서 그 밖의 징벌을 크게 묶어서 부당해고.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문제가 안 되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부터 그 밖의 징벌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한 이와 같은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뭐예요? 권리를 침해받죠. 그러면 침해받은 권리를 뭐하자? 구제받는 뭐를 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부당해고 등의 뭘 보좌하는 거죠? 구제 절차. 자,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그 침해당한 권리를 받는 절차를 확인할 건데 그 절차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 세 가지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첫 번째에서 끝날 수 있지만 마지막 안 되면 세 번째 절차까지 가서 그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가 3번. 3번이 지금 구제 신청입니다. 구제 신청. 그건 절차 중에 하나. 첫 번째 그 절차가 구제 신청입니다. 자, 구제 신청이라는 거죠. 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해고를 당했다면 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가 가장 이 셋 중에 첫 시작이 구제 신청입니다. 지문에 가보시면 3번에 1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신청은 부당해고 있으면 몇 개월이나 합니까? 3개월 이내. 그래서 일단 구제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데 몇 개월 이내? 지금 현재 시점부터 얼마 이내? 3개월 이내. 어디 문을 두드린가? 여기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구제 신청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신청 기한이 몇 개월인가요? 근로자가 3개월 이내 어디 문을 두드려요? 노동위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1번, 2번 하나 확인하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4번의 구제 명령 등의 확정인데 여기 가시고 요게 잠깐 뭐 부연 설명드리죠. 그러면 자, 신청을 3개월 이내 했고요. 노동위원회가 그 구제 신청을 받아서 뭐 하죠?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사자를 부르거나 아니면 서로 제출을 받아서 이게 과연 어떠한 사유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 해고라면 해고되던지를 그 확인할 거예요. 그러면 노동위원회는 조사를 마치고 뭐예요?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 명령이나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노동위원회는 지금 보시면 그 중에 하나가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입니다. 기각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보면 이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지 뭐 혼동이 되는데 그냥 막 내려가서 그러는데 자, 구제 신청을 했고 3개월 노동 조사를 마치면 뭐예요?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이라는 것은 자, 조사를 해보니까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는 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졌던 그때는 뭡니까? 그 구제 명령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조사를 마쳐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구제 명령을 내리면 누가 불만이에요? 사용자. 기각 결정하면 누가 불만입니까? 근로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뭐 사용자든 근로자가 다시 한번 억울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가 두 번째
재심 신청, 재심 신청. 재심 신청은 이 구제 신청에 따른 결과에 이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절차를 통해 하겠다라고 했던 게 4번의 동그라미 1번. 위요 따른 지방노동의 명령, 구제 명령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명령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후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어디 문을 두드리면 10일 이내. 여기는 노동위원회 상급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 중앙노동위원회도 이 신청을 받은 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는 거죠.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결과는 이 중앙노동위원회 결국은 뭡니까? 결국 여기 저 이론에도 결국은 절차는 똑같아요. 조사등을 마치면 중앙노동위원회도 명령이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앙노동위원회 명령 결정에 또 불복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절차가 되는 문항 2번에 이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송법에 따라 뭐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가 되는 절차상의 마지막이 행정소송이죠.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뭐예요? 그 재심 지문에 그 재심 판정서를 송달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구제받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세 가지란 건 구제 신청, 재심 신청, 행정소송에 돼 있어요. 첫 번째 끝날 수 있지만 안 되면 마지막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행정소송까지를 통해서 취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하나 정리하고요. 3번은 1과 2에 따른 기간이란 것은 재심 신청 1번에 10일, 행정소송 10일. 하려면 여기서 말한 것은 재심 신청하려면 이 기간 이내, 행정소송을 이 기간 이내 해야 되지 요 10일, 15일이 넘어가 버리는 것은 확정되고 나서는 절차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항 3번하고 자 5번 가보죠. 5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절차상에 지금 두 번째, 이 구제 신청에 불만이 있으면 뭐예요? 이 지금 현재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한다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가 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무슨 신청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자, 재심 신청 결과에 따라 또 역시 맞아요. 둘이 서로 불복하면 뭐예요? 마지막 절차 뭘 신청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단순히 뭐 했다는 것만으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단순히 소송을 제기한 것만에 의해서는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니까 단순한 신청이나 소송 제기에 의해서는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5번에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라고 지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절차는 이제 그런데 뭐니까 여러분들이 절차는 세 가지여서 방금 보신 대로 절차는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절차에 따라서 뭐 하세요? 구제 신청 안 되면 재심 신청 안 되면 마지막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3, 4, 5번 별도가 아니라 이거는 크게 하나 구제 절차라고 정리해 놓고 1, 2, 3에 따른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습니다. 라고 하나 확인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면 6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자, 이거는 뭘 설명하냐면 이행강제금은 여러분이 뭘 보시면 되냐. 이제 여기는 그 구제 절차 중에 지금 보시면 구제를 신청하고 재심, 여기는 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따른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구제명령.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또는 재심으로 넘어갔을 때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 할 수 있죠. 그럼 결국 구제명령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졌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그를 다시 원상 회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구제 명령을 내리면 그 이행 기한은 며칠이냐면 그 해당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요거는 따로 그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요 맥락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셔야 지금 이게 그 이행 강제임 정리가 되는데 그 맥락이 딱딱 끊어져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거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제 명령이라는 것은 구제 신청이나 재신청 결과물인 구제 명령을 했다는 것,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원상 회복하라. 그래서 이행 기한은 이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명령을 이행하게 돼 있어요. 이행을 하라고 해서 기한을 정해놨어요. 언제까지? 이 통지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명령을 이행하라고 해서 기한을 정해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제 명령이란 것은 구제 신청에서 끝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재심 신청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행 기한을 정했어요. 며칠 이내 통지로부터 30일에 이행하라고 했고 위원회에서는 그 이행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행 기한은 분명히 30일 이내라고 정해놨고 이행 여부는 위원회에서 알 수 없다 보니까 이 이행 기한이 지난 때로부터 며칠 이내 이행 기한이 30일이라는 이 이행 기한이 지난 때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누가 이행하지 않은 것을 위원회가 알려줍니까? 근로자가, 이 해당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용자가 분명 통지 30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이행하지 않은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가 뭘 부과합니까? 그 이행을 강제하게 부과하는 돈이 무슨 돈이다? 그 돈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라고 해서 여기로 이제 문맥이 이어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기 쉬운데 바로 이행 강제금 툭 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 혼동이 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신청이든 재신청 등에 따라 명령을 내렸다면 법에서 이행 기한은 30, 통지로부터 30 이행하세요. 그럼 이행 기한은 30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30일로부터 이행하지 않은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면 그때 이행을 강제하게 해서 부과하는 돈 무슨 돈을 부과합니까?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 관련 규정에 따른 질문에 6번에 1번 금액은 얼마입니까? 1번에 가봤더니 1번은 두 번째 줄에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2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번. 2번. 자, 그럼 이때 2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 바로 들어갈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미리 문서로서 2번에 30일 전에 알려줍니다. 해서 2번. 3, 4번은 참조로 보시고 박스로 들어가서 가볼까요? 박스로 들어가 보면 이행 강제금 납부 기한 및 의견 제출이다. 그래서 1번. 노동위원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때는 이행 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 기한을 정한다라고 일단 되어 있고요. 자, 2번. 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 사유가 발생하여 1항에 따라 납부 기한 내에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 기간을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 확인하고요. 3번.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날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줄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라고 해서 여기는 지금 이행 강제금 부과 및 의견 제출 관련해서 1번, 2번은 납부기 하려는 숫자가 몇 가지 나오죠? 15. 의견 진술 기간은 며칠을 줍니까? 10일을 줍니다. 라고 해서 박스를 빠져나와서 우측 문항 5번으로 갑니다. 자, 금액은 지금 얼마? 2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2천만 원 이하 이행 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반복의 부과 징수하는데 횟수하고 연수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상단에 가보면 동그라미 5번에 횟수하고 연수에 관한 규정을 제한한 게 자 5번인데 자 위원회는 최초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 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 징수, 부가 징수하는데 횟수는 몇 년을 2년을 초과하여 부가 징수하지 못한다. 6번, 7번. 자,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구제명령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 부과하지 아니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답니다. 그래서 문항 6번 그리고 7번.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 이행기한 좀 설명드렸네요. 통지로부터 며칠 이내에 이행합니까? 30일 이내에 이행을 하라고 그랬고 그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누가 알려준다? 근로자가 15일 이내에 알려준다고 방금 했던 게 마지막 7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 그 사실을 노동인에 알려줄 수 있다. 알려주면 방금 받은 이 계절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까지 하나 정리했다면 이제 여기 했던 걸 좀 몇 가지를 모아 정리 한번 해볼까. 모아서 한번 정리를 봐보시면 지문에. 자, 이행강제금은 보시면 지금 보시면 금액 얼마의 금액인가? 2천만 원 이하의 2천만 원 이하죠. 자, 일단 금액은 2천만 원 이하고요. 매년 몇 회 범위에서 매년 2배의 범위에서 몇 년을 초과 징수할 수 없다? 2년을 초과 징수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선 2라는 숫자는 여러분 세 가지요. 금액이나 횟수나 연수를 물어보면 얼마입니까? 2라는 숫자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 강제 바로 간 게 아니라 미리 문서로서 얼마 전에 사전에 알려주세요. 30일 전에. 그래서 문서로 미리 알려주는 건 며칠 전에 알려주세요. 30일 전에 자 쳐들어갑니다라고 사전에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요. 납부기한은 며칠이었던가요? 납부기한은 15일이에요. 15일하고 의견 진술기한 몇일? 10일입니다라고 해서 숫자. 그래서 숫자 2는 여기 세 가지 금액, 횟수, 연수 세 개까지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여기는 숫자를 있으니까 빼고요. 자, 숫자가 아닌 지문 하나. 지문하는 봤던 마지막 지문의 문항번호, 현재 문항번호 6번입니다. 현재 보셨던 문항번호 6번은 뭐였다? 이미 이행을 했어요. 이행 강제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를 했더니 사용자가 뜨거워해서 이행을 했어요. 그럼 이행을 했다면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뭐더라? 여기는 이미 부과됐던 거는 내야 될 돈이다. 그죠? 이거는 징수한다. 그래서 현재 6번입니다. 그래서 6번까지 정리하면 이제 현재 6번하고 7번까지 정리,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자 그럼 다시 이제 전체 종합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부당해고 등에 관한 건 이와 가장 첫 출발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이 행해졌다. 이와 같은 절차. 그래서 부당해고 등 여러분이 지금 첫 번째 이 구제 절차 관련 하나 둘 셋 하나 기억하고 자 그에 따른 절차 중에 첫 번째 구제 신청이나 재심 신청에 따른 이와 같은 그 절차 중에 하나 명령을 내렸을 때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된 돈이 무슨 돈이 있다. 이게 이행강제금이 있더라. 그래서 두 번째 설명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당해고 등은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보신 대로 부당해고 등은 구제 절차 세 가지 살펴봤던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행강제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1번 이 두 가지는 정리를 꼭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출제비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따로 가기보단 이 연계해서 절차를 정리하고 방금 봤던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것까지는 정리를 좀 해놓으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래서 6번 이행강제금까지 좀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7번째 금품청산에 관한 부분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